네, 안녕하십니까. 네, 64페이지죠. 물권법 가겠습니다. 자, 물권법 보시면 3편 채권 있고, 그 다음에 2편 물권. 밑에 보시면 이제 563조. 이제 그 563조는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3편 채권은 총칙하고 연관이 있죠. 자, 3편 채권은 거기 보시면은 끝에 523조 보시면 효력이 생긴다 했죠. 효력이 생긴다. 그게 뭐 얘기하는 걸까요?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이 뭐죠? 네, 한 주 쉬었더니 이제 뭐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자, 1, 2, 3, 4가 있습니다. 1번이 뭐고? 불확정 무효가 있고, 2번 확정 무효가 있고, 3번 4번 확정 유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번이 되면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갑은 무슨 채권? 무슨 채권 있고 대금 채권 달라는 효력이 있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이 있겠죠. 무슨 채권이요? 재산권 채권. 그러면 이쪽은 대금 뭘 부담하죠? 채무. 갑의 채권은 을의 뭐가 되고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그럼 채무 이행하게 되겠죠. 그죠? 자, 채무 이행할 때 만약 못하는 게 뭐죠? 이제 중간에 글자가 이제 불자가 들어갈 거예요. 채무 불이행. 요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그죠? 머리 복잡. 왜 할 게 갑자기 많아졌어? 이제 그럴수록 뭐 한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하지 않고 채무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을의 마지막 단계. 을의 마지막 단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다? 잔금. 지급하는 것이고, 갑의 마지막 단계. 네? 등기 서류 뭐 하는 거다?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계를 갖다가 우측에 186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야지만이? 거기 법률 행위란 단어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186조의 단어가 법률 행위 있죠? 법률 행위가 바로 마지막에 뭘 의미하는 거다? 잔금 주고 뭐 하는 거? 서류 바꾸는 거. 자, 이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네? 왜요? 왜? 간단해. 물권이 있으니까. 자, 매매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왜요? 채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해서 뭐해서? 3편에 뭐해서?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꾸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고요? 뭐해서? 매매해서 뭐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뭐 한다? 등기한다. 이 이야기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 모르게 3편 채권 행위해서 무슨 행위해서? 채권 행위해서 무슨 행위해서? 물권 행위해서 뭐 한다?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3편 채권 행위를 통해서 2편 뭐다? 물권 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채권 행위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자, 등기했습니다.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왼쪽도 효력이 생긴다고요. 186조도 효력이 똑같잖아요, 지금. 왼쪽은 달라는 효력이 생겼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 그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등기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네? 네,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그럼 소유권 효력이 생겼잖아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자, 소유권 취득했는데 누가 내 소유권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토지 샀는데 누가 와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서? 첫 번째 뭐예요? 아니, 내놔. 하지 마. 그럴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내놔. 치워. 야, 하지 마. 그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3편 채권은 여러분들 지금 점수를 몇 점 맞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3편 채권은 가서 채무 불이행 3개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에 2편 물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웬만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드러나는 것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놀진 않거든. 계속 문제는 풀 거란 말이야. 그럼 계속 문제 풀다 보면 같은 지문이 반복되죠. 그럼 외우지 말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도 그게 틀렸다는 정답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꽤나 많을 거라고. 근데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백날 읽어도 맨날 틀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힘들수록 어떻게 한다? 기초로 돌아가야 돼. 유학집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뭘 봐야 된다? 모의고사 며칠 날 봐요? 네? 내일 모레 봐요? 볼 거야 안 볼 거야? 보려면 상처 좀 받아야 돼. 괜찮아. 한 16개만 맞히자. 몇 개만? 16개 맞히자고 그렇게 마음 주고 막 보란 말이야. 다 맞힐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지금도 물권은 뭐다? 물권적 뭐다? 청구권 비교하셔야 돼. 채권은 뭘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보세요. 채권 행위가 있고 물권 행위가 있어요. 자, 처분권 없는 사람이 채권 행위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채권 행위했습니다. 유효, 무효. 처분권 없는 사람이 채권 행위했어.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선택하셔야 돼요. 유효, 무효. 유효. 뭐가 유효다는 얘기야 도대체? 갑이 병 토지를 갖다가 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했단 말이에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효. 그럼 유효했습니다. 뭐가 유효하냐고요? 그러니까 유효를 몸동자로 하세요. 유효. 이게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고 을은 병 토지 달라는 효력이 있다고요. 그럼 이행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이행하지 못하면 두 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 잘못이 있다면 이거 뭐 채무 뭐다? 불이행의 세계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예? 혹시 체불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죠. 하나 길 뭐? 담보 책임. 무슨 책임?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뭐 없는 사람이 그러면 처분권 없는 사람이 등기 넘겨줬어. 유효, 무효? 무효죠. 자, 갑이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근데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뭐 해서? 등기해서 네,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매매했습니다. 자,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무효? 유효해요. 유효하다고. 근데 뭘 넘겨주는 것은?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자가 뭐 하는 것? 매매하는 건 유효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 넘겨주는 거? 등기 넘겨주는 효력이 없겠죠. 근데 그 따지는 거 그래서 이가지고. 다음 채권 행위에서 물권 행위 정상으로 갔습니다. 뭐 했다고? 정상 갔는데 저 매매가 3번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였어요. 뭐였다고? 그럼 사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지금 이거 했고 여기 등기 다 넘겼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 계약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취소 들어갑니다. 자, 취소.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그러면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왼손 들어보세요. 두 번 더세요. 흔드세요. 이게 뭐죠?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뒤집어서 안 날로부터 3년. 그 10년, 3년 빠른 기간에 뭘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가 되니까 10년, 3년 빠른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되겠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취소하게 되면 취소. 그때부터 무효다. 아니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다. 이건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X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 원인이 X가 되는 순간 등기도 X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원인이 X가 돼도 등기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인이죠. 이게 뭐죠? 결과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으니까 뭘 한다? 인성. 영향이 없으면 무인성. 팔라이트에도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X는 뭐다? X. 그럼 이 등기는 무효 등기다,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가 될 것이다. 무인성은 유효 등기일 것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갑일까, 을일까? 갑이겠죠? 갑이 무슨 자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로서 얘한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말소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 자격으로 말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쪽은 소유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네? 여기는 을이죠. 등기가 뭐 하는 거니까? 그럼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소유자로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을이잖아. 소유자잖아요.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때 쓰는 말. 네?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그게 뭘까? 네? 그게 뭐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소유권은 물권 소속, 채권 소속. 그러니까 이쪽은 물권 형태로 돌려달라는 얘기고, 이쪽은 부당, 이득은 채권 형태로 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전체 보는 거예요. 지금 원인과 뭐에 가는 거? 결과.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긴 주로 좀 무슨 얘기가 좀 많을까? 좀 여기는 좀 이 등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성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랑 또 겹쳐 이게? 어디랑 겹쳐? 공시법이랑 겹치겠죠. 그래서 문제가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1차하고 뭐하고 2차는 서로는 다르기 때문에 변형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뭘 하지 않았을 때? 등기 안 하고 마고 있을 때, 경작할 때. 그래서 밑에 64페이지 보시면 네, 점유권이 있죠? 박스에. 그럼 점유권은 본권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물권법 들어가서는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 결국 등기를 안 했을 때, 그죠?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 미등기 뭐다? 매수인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은 208조가 나오죠. 맨 위에. 점유소와 본권의 소한 게 있죠. 본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점유권 물청과 소유권 물청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
점유권의 기인한수는 뭐에 관한 이유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소를 제기하면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고요.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요.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13조 소유물 뭐죠? 반환. 반환 동그라미. 반환을 네 글자로 고치면 점유 내놔. 자,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소유자는 전 소유자는 안 되고요. 반드시 현재 소유자야 되고요. 전 X 현 동그라미고요. 점유한 자도 전 점유자는 안 되고요. 반드시 누구다? 현 점유자. 자, 무단 신축한 자한테 공격 들어갈 때, 자, 건물 철거 요구하면서 토지 반환도 요구할 수 있죠. 네? 근데 무단 신축자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처음에 무단 신축자입니까? 현재 있는 사람입니까? 왜요? 거기 점유한 자랑 점유한 자 있잖아요. 과거 점유자 필요 없어. 누구? 현재 점유한 자. 아셨습니까? 무단 신축자가 매매했을 때는 누가? 무단 신축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재 점유한테 공격 들어갑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점유할 권리가 딱 묶여 있죠. 왜 208조하고 213조를 거기다 얹혀놨을까? 왜 208조하고 213조 거기다 얹혀놨을까? 그 이유는 그 본권 때문에 지금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럼 213조에 점유할 권리 있죠? 그게 점유권이 아닙니다. 그게 본권입니다. 점유할 권리가 뭐처럼 보여요? 점유권처럼 보이지 아닙니다. 뭐다? 본권.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점유 뭐 하는 권리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점유할 권리는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거. 본권이 꼭 물권법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도 있다고요? 채권. 비교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 첫 번째가 전세권. 채권 형태에 비교되는 게 임차권. 임대차, 임차권.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에 유치권이 있어요. 무슨 권? 그 다음에 3편 채권, 유치권하고 비교되는 권리가 뭘까? 유치권이랑 비교되는 권리. 네. 3편 채권에 뭐하고? 정답은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자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자꾸 이상한 것만 봐. 미리 문제 풀지 마세요. 너무 많이 문제 푸는 거 안 좋아, 지금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 잘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풀게 되면 찍는 연습만 하는 거야. 무슨 연습? 맞추면 좋고 틀리면 신경 쓰려고 막 그러거든. 에? 어느 정도 뭘 갖춘 다음에 문제는 9월달 가서 원 없이 풀어. 그러니까 미리 몰래 숨어서 뭘 사가지고 풀지 말고, 풀지 말어. 다 사봐야 다 허당이야. 불안하니까 사겠지. 결국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그러니까 사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초에 충실하십시오.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저절로 9월 달에 열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1시간에 하나씩이야. 1시간에 몇 개씩? 조문 하나 가지고 하나씩 하면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럼 점유할 권리 있죠? 유치권하고 뭐가 비교돼요? 동시이행 항변권. 간단하죠? 물권은 올 주장이고 채권은 뭐다? only. 그러니까 임차권도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럼 아직 계약이 안 끝났는데 주인이 내놓으라면 어떻게 돼요?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났어도 주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이 서로 동생 관계죠? 그럼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왔을 때 법원에 가서 뭐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하면 법원이 판단한다, 안 한다? 자,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장해야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본권. 자, 훔친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다.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훔친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어도 그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본권 뜻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물권법 무슨성? 강행 규정성. 자,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공시가 필요하겠죠. 그죠?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강규정이 많고, 삼편 채권은 계약 자유원칙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규정하고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 네, 임의 규정이 차이가 있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죠. 네? 가끔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잠시 21쪽 가보세요. 21쪽 가볼게요. 21쪽 가시면 메뉴에 가로 3번 편면적 강행 규정. 무슨 규정이요? 한쪽 편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규정. 형하고 동생 싸우면 엄마들은 보통 약자 동생 편을 들죠. 그러면 큰애 뭐라고 그래요? 맨날 엄마는 동생 편만 든다고 그러죠. 편. 한쪽 편이죠. 그럼 거기 289조, 280조 내지 287조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 누구에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에서는 주인이 누구죠? 주인 누구죠? 지상권 누구? 설정자가 되죠. 빌려 쓰는 사람은 지상권자라고 되기, 그죠? 사람 이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하면? 얘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는 설정자한테는 유리하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권자한테 불리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겠네. 그럼 설정자한테 뭐 한 거? 유리한 것은? 이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뭐다?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상권자에게 뭐 한 거? 유리하면 유효가 되겠네. 그러면 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는 설정자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네. 그럼 뭐다? 그러니까 권자인지 설정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때 이걸 해결한 방법은 약자, 강자를 붙여서 읽는다. 약자, 강자. 빌려 쓴 사람은 약자야, 강자야? 그러니까 약자, 지상권자한테 뭐하면? 불리하면 무효. 그죠? 강자, 설정자한테 불리하면 좀 생각해야 돼. 뭐다? 유효.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야. 설정자니 누군지, 권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바뀌어나올 수도 있잖아. 누구로? 지상권 설정자한테 불리한 것은 유효, 무효? 네? 유효잖아요. 사람 이름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뭐라 한다?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자, 문제 내볼게요. 첫 번째. 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일까요? 지상권 양도 금지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응? 지상권 양도 금지는 권자한테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뭐요? 무효다 해석해야죠. 누구한테?
그 조문까지 하는 거 입에 몇 조 가지고. 자, 두 번째. 자, 해볼게요. 구분, 자, 붙일게요. 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 아, 이거 보고 얘기하라고, 이거, 여기. 지상권이다 뭐 하면? 불량 뭐다? 무효. 의심은 이렇게 뭐 많아, 이렇게. 자, 세 번째.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게 전세권이야, 지상권이야? 아, 이건 유효야. 뭔지 못하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맞힌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란 말이야.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주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물어봤을 때 답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지금 2시간 공부하고 답 맞히는 건 의미가 없어. 그건 외운 거지. 문제 자기가 뭐 한 거? 일을 해야 돼. 지역권 소매증 뭐다? 유효. 다섯 번째,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네? 왜 그럴까? 이게 물권법에서 이렇게 지상권 들어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봐주면 뭐냐면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아시겠어요? 나머지 건 유효. 이게 왔어요.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그 이유는 뭐다?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약자한테 뭐한 것들은 불리한 뭐다? 무효. 그게 머리 기억해버려. 그리고 가서 찍는 거야. 큰 기준 잡고서. 네,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임의 규정이야. 지상권에서는, 아니 물권법에서는 지상권만 가져오시면 하세요. 나머지 건 뭐다? A 다 유효. 이렇게 해버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란 말이야. 큰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 어디서 또 한숨 치잖아. 어디서 또 한숨 치잖아. 아, 큰 기준 말씀드렸잖아. 물권법은 몇 조 때문에 289조 편면적 강요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 영역에서 뭐 장난치면 유효인지 무효인지 모를 때는 뭐가 아니면 지상권 아니면 그거 아마도 임의 규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가끔 무슨 규정도 있어요. 임의 규정도 있으니까 시험 물어볼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권법 영역에서 뭐다?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나랑은 장난치면 뭐하다? 유효.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일까? 강행 규정일까? 어떻게 해?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게 판례 태도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만 가지고 계속 놀잖아. 하나 가지고 이게 뭐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그때는 뭐 한다? 세트로 갖고 놀란 말이야. 뭐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롯데 뭐죠? 롯데에 가가지고 왜 주문할 때 하나씩 주문하냐고. 왜? 옆에 뭐가 있는데? 그 세트로 기억하란 말이야. 공부할 때는. 그래야지 머리가 단순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자주 풀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아니, 자꾸 쪼개져 사람이. 그것만 본단 말이야. 그것만. 그 위를 보면 뭐야? 다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 보면 뭐 가지고 놀았어 지금? 잘 모를 때는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예요? 나머지 건 뭐다? 유효. 유치권 발생 퍼센트 유효한 거야. 아셨어요? 물권법 기준은 뭐다? 지상권 무효, 나머지 건 뭐로 친다? 유효로 몰고 가라는 얘기야. 단 책임은 안 져요.
근데 나올 게 뻔해. 나올 게. 특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라는 거예요? 유효. 조문에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두 가지만 헷갈리니까 퉁치고 뭐로 들어간다. 물권법은 지상권이 키워드 아시습니까? 장난치면 뭐다? 무효. 자, 밑에 또 652조가 또 나와 있죠. 무슨 규정? 출신들 뭐라고 됐어요?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위반된 약정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것은? 불리한 것은 뭐하다? 그럼 임대차는 소속이 어디예요? 3편 채권이죠. 채권 순서 기억해 보세요. 채권법, 계약법, 목차 얘기해 보세요. 계약법 목차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민법 전 있잖아요. 그건 뭐야? 약정, 성립. 약정, 성립.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약정, 계약, 성립. 그 다음에 달라. 효력이 생긴다. 그게 뭐예요? 계약이 뭐예요? 효력. 그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네. 그래서 계약 끝내자. 유효한데 안 한단 말이야. 계약 끝내는 게 뭐죠? 해제하고 뭐요? 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이 뭐 할 것? 유효할 때 해지란 말 쓰는 거 아시세요? 바로 신문 들어갈게요. 갑하고 오라고 명의신탁을 했어. 뭐 했다고?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등기 이전해줬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갑이 신탁자고 우리 수탁자야. 명의신탁했어. 무효. 물권 변동 무효. 누가 소유자예요? 갑.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갑이 우리한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달라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왜? 해지는 반드시 계약이 뭐하다? 유효할 때 쓰는 용어라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아시습니까? 그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 쓰는 거 이게. 그럼 성립했고 효력 있고 그 다음 뭐야? 해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이제? 순서가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계약법 순서예요. 뭐라고요? 계약법 순서라고. 여기서 5문제, 여기서 5문제란 말이야. 그럼 뭐죠?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해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거기 편면적 강의 규정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임대차 있잖아. 그죠? 임대차 규정이 다 강의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법 들어가면 이렇게 가세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뭐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서 뭘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모르겠어.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3편 채권은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임대차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슨 규정으로 이해한다? 자,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죠. 네? 계약 성립에서 승격 발휘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야, 우리 도달로 하자. 유효, 무효. 격지자, 승낙, 도달로 했어요. 유효, 무효. 왜 유효?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자, 계약의 효력,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면 누가 다 독박 써야 돼? 누가 독박 써야 돼요? 다 갑이 독박 쓰게 됐죠? 근데 특약 맺었어요. 야, 독박은 네가 써라. 을이 쓴다. 유효, 무효? 왜요? 왜 임의 규정이야? 임대차 전이니까 뭐다?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 무슨 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자, 특약 정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해도 끝난다. 유효, 무효? 왜? 임의 규정.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법정 해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요? 마음이 찜찜해. 이상한 데로 임대차.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법정죄 눌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법정과 관계없어요. 이 법정 해제하는 규정은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하도록 돼 있죠. 특약 맺었어. 너 중도금 안 주면 540조 조문과 달리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도 필요 없어. 자동 해제 특약 유효 무효?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강행 규정 아닙니다. 네. 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요? 전이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지 공부를 하지. 이게 없이 그냥 매일 가가지고 야 이거 임의 규정, 이거 임의 규정. 그러면 그냥 머리가 쪼개지는 거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꾸 그 수업 듣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옛날 했었어. 근데 기억이 없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해약금 해제는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야, 특약 달았어요. 야, 너하고는 해약금 해제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563조 매매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왜요? 그러니까 언제, 야, 너하고 나하고는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약서 썼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특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계약 썼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 들어가면 섞여 있어요, 여기는. 뭐하고? 이미 섞여 있어. 그거만 알아도 다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권법 영역의 편면적 강행 규정은 어디 있어? 지상권에 있으니까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고? 무효고? 이거 나머지 건 뭐다? 유효. 이렇게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물권 편면이 어디 있어요? 임대차 있으니까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임대차 전까지는 뭐다? 임의 규정. 아시겠어요? 그것만 알아도 답을 가서 임의 규정 강행 섞어서 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세요. 주택 임대차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뭐가 없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죠. 이거 기억할 때는 약자 강자를 쓰셔야 돼요. 약자 강자. 그러지 안 헷갈려.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강자한테 불리하면 유효. 강자한테 불리하면 나도 헷갈려. 강자한테 뭐하면 불리하면 뭐하다? 유효. 연습하세요.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주택 임대 1년 정했어. 네? 임대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X마스크야. 할 말 없어요? 누구만 떠든다? 임차인. 그게 표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원위치 65페이지. 자, 물권법의 무슨 성? 강행법규성. 대부분 강행 규정. 이제 벗어나셔서 뭐한다? 그래, 물권법에서는 뭐다?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뭐다?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무효. 근데 채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이 많은데 어디 전까지? 그 의는 임대차 안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하고 뭐 있어요? 채권. 네. 뭐 비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물건은 공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네? 박스에. 왜 필요한 거예요? 사람, 물건, 올 주장이야. 사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 사실을 올 모든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주장하려면 공시가 필요한 거야. 채권은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만 only.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건은 공시가 필요하고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고. 자, 물건과 채권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네? 물건과 물건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네? 물건과 물건이 붙었다. 채권과 채권이 붙었다. 자, 물건의 경합은 이렇게 쓰면 돼요. 물건하고 뭐예요? 자, 물건하고 이제 채권이 있으면 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같은 물건끼리, 같은 물건과 무슨 거리요? 물건끼리. 물건하고 뭐하고? 채권끼리. 그러면 이렇게 싸움 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물건 붙으면, 자, 이건 시간순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립순. 자, 이 시간순은 이제 공시법의 세계로 가면, 공시법 들어가면 이 등기를 갖고 놀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어요? 갑구, 을구가 있으면, 자, 이 갑구 자체에서 싸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뭐 순위 번호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을구에 싸움 붙었어.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순위 뭐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한다? 자, 근데 구가 달라. 갑구의 선수와 을구의 선수가 붙으면 이 순위 번호를 비교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때 쓰는 말은 뭐예요? 구가 다르면 별구라고 그러나? 별구에서 뭐다?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건 공시법에서 하는 얘기고, 민법에서는 크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시간 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순? 그러니까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럼 물건은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족보가 뭐죠 이게? 자, 채권은 족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뭐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붙으면 하면 안 되지. 이미 썼는데. 이제 뭐 물건이 채권에 뭐 한다? 우선. 족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쓰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다음 채권 붙었습니다. 이거 시간순 아니죠? 썼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때는? 이때는 그냥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에 뭐라고요? 정신없어. 이때는 먼저 낚아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걸 선행주의라고 그래요. 먼저 행하는 자가 임자다. 아셨어요? 무슨 주요? 네, 지금 한 건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야? 원칙에 또 뭐가 있을까? 예외들이 있겠지. 원칙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건하고 뭐가 붙으면, 채권 붙으면 뭐가 우선한다? 근데 예외가 있죠. 채권이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등기 돼 있으면 그때 시간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이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물건의 객체에 들어가서 원칙이 있고 예외 있습니다. 예외 중에서 세 번째 점 체크하세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조로 하는 무슨 권? 저당권. 자, 저당권은 원래 부동산을 객체로 하거든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 권리를 저당권에 또 객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읽으시면서 중간에 지역권이 빠졌죠. 네? 왜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안 될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에 개체인데 뭘 안 된다? 지역권 안 돼. 그럼 그 빈 여백에다가 이 지역권 나올 때마다 쓰는 용어가 있어야 돼요. 지역권하고 옆에다가 지역권 하면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 토지하고 타인 토지가 있어요. 지역권 옆에다 써보세요. 인여권. 무슨 권? 지역권은 무슨 토지가 있고요. 타인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어요. 인여권은 타인 토지 있죠. 이니까 이건 뭐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역권 하면 이여권 딱 붙여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와 여기서. 그러면 자기 토지가 뭐죠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정관계 때문에. 자기 토지가 뭐고요? 주. 지역권이 뭐다? 종. 그러니까 주 가면 모두 가야 돼요. 그래서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존한다는 것은 논리가 반맞습니다. 근데 저 자기 토지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무슨 토지요? 근데 어디다가 안 된다? 타인토지 말고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 그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권은 저당권 목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 가면 종 따라가야 되죠. 따라서 종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종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